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이 시장이 아주 복잡하고 또 뭐랄까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다른 이야기라 펼쳐집니다. 그래서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추락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엄청난 호황인 걸까요? 뉴스만 보면 정말 헷갈리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둘자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곳은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 또 다른 곳은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어요. 극심한 양극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차가운데 그 안에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 시장이 식고 있는 건 확실해 보여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전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무려 4년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에는 역대 최저점을 찍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거래량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평균 거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거든요. 자, 이 두 가지만 보면 시장 전체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침체 분위기, 그 물밑에서는 아주 극적인 분화, 그러니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양극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전체 부동산 거래 금액 중에서 오피스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2021년에는 15%가 채 안 됐는데 올해 2분기에는 31%를 넘어섰어요. 2배 이상으로 뛴 거죠. 이건 뭐 돈이 한쪽으로만 완전히 쏠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갈라진 시장에서 누가 웃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른바 승자의 영역에 있는 자산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안전과 미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쥔 곳들이죠.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승자는 바로 프라임 오피스랑 데이터 센터. 반면에 물류센터, 상가, 그리고 중소형 빌딩들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 구도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 승자, 두말할 필요도 없죠. 바로 프라임 오피스입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투자자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가장 안전한 곳을 찾게 됩니다. 지금 서울의 핵심 오피스들이 바로 그 안전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와, 금액을 한번 보세요. 무려 11조 원입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 오피스 시장에 쏟아부어진 돈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작년 한 해 전체 거래액의 87%를 벌써 반년 만에 채운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니, 왜 이렇게 돈이 몰리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기본기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이죠. 서울의 주요 오피스 지역들, 그러니까 도심, 강남, 여의도 공실률을 보세요. 거의 텅 빈 사무실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이러니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요. 자, 두 번째 승자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탄 거죠. AI, 클라우드, 이런 단어들을 요즘 정말 많이 듣잖아요. 바로 그 수요가 폭발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가치도 같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경기를 잘 타지도 않고 정부에서도 막 밀어주고 있으니 성장세가 엄청날 수밖에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환호성이 터지는 곳이 있는 반면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 힘겨워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물류센터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팬데믹 터지면서 이커머스가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그때 너도 나도 물류센터에 투자를 하면서 공급이 확 늘어났는데 이제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죠. 심각한 공급 과잉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 때문에 한때 각광받았던 저온 물류센터 공실률이 무려 40%를 넘어섰습니다. 열의 넷은 텅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물류센터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상가들은 이커머스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고요. 중소형 빌딩들은 경기가 불확실해지니까 타격을 받고 있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서울에서도 핵심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공실이 들고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단순히 승자와 패자로만 딱 나뉘는 건 아니에요. 아주 흥미로운 와일드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 시장인데요. 여기는 좀 더 복잡하고 묘묘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아마 오피스텔이 뭔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주거랑 업무 공간이 합쳐진 한국 특유의 부동산 형태죠. 특히 1인 가구나 월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오피스텔 임대 시장에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바로 전세의 종말과 월세의 부상입니다. 다들 아시는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전세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 퍼졌고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도 집주인도 예측 가능한 월세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지금 서울에서 새로 맺는 오피스텔 계약의 76% 이상이 월세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월세로의 대전환이 오피스텔 시장 안에서 또 다른 양극화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월세 놓기 좋은 작은 평수, 그러니까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오피스텔은 수요가 몰리면서 수익률이 5%를 넘어가요. 인기가 아주 좋죠. 반면에 예전엔 아파트 대용으로 찾던 60제곱미터 넘는 큰 오피스텔은 월세 부담 때문에 찾는 사람이 줄면서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인데도 이렇게 운명이 갈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시장이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래 전망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생각도 우리 분석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 거냐 물었더니 오피스와 데이터 센터 투자는 늘리고 물류센터와 상가 투자는 줄이겠다고 답했거든요. 이 말은 뭐다? 지금의 양극화, 이 쏠림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네, 오늘 보신 것처럼 지금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 그야말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극명하게 양극화된 시장 속에서 과연 다음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